이거는 가능성이 없어서 개발을 안 한다는 게 논리가 맞지 않지 않느냐. 문제가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최광국 가문진수 최광국. 자, 제7광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일본의 논리가 왜 좀 맞지 않는 건지, 일본이 경제성이 없어서 7광구 개발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철수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 안 맞는 건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이 처음에는 노다지인 줄 알았는데 80년대 조금 알아보니까는 이게 경제성이 없더라라고 한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 시추공 뚫는데 한 5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당연히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석유라는 게 일단 밥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큰, 그러니까 움푹 들어간 분지라고 하죠. 분지 지형이 크게 있어서 여기에 물고기도 죽어서 쌓이고 오징어도 죽고 조개도 죽고 해초도 죽고 여러 가지 바다 생물들이 여기 차곡차곡 쌓여서 흙으로 또 덮이고 한 5억 년 동안을 숙성이 되면은 석유가 이제 되는 거죠. 실제로 여기 보면은 7광구 바로 옆에 여기 중국 유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여기 한 7광구 바로 옆쪽에 한 4개 정도가 중국 유전이 지금 가동 중이거든요. 여기는 석유를 갖다가 상하이 쪽으로 해저 파이프라인으로 다 보내서 여기서 이제 다시 중국 전역으로 이송한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 시설을 갖다가 돈 들여서 하는 거 보면은 나오는 양이 꽤 되는구나라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4개 유전이 실제로 중국 유전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JDG가 가능성이 있다. 분지가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과학적으로 이렇게 만든 지도가 있다고 해요. 석유공사에서 한번 보여주길래 한번 갖고 왔거든요. 좀 복잡하긴 합니다. 이거거든요. JDG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분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빨간 선으로 친 여기가 가장 깊은 분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중국의 유전들이 그래서 여기 좀 가운데 여기 이제 하나 있고, 여기 이렇게 중국의 유전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지를 보면은 이 JDG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다. 같은 시기에 물고기 죽고 오징어 죽어서 만든 석유 분지가 JDG까지도 같이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일부가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JDG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좀 욕심을 부렸어요. 아까 여기 중국에 4개 유전 있는 거 이것만 계속 뽑아내면은 뭐 괜찮았는데 중국이 2005년에 롱징이라는 또 다른 유전을 개발을 합니다. 그게 위치가 어디냐면은 JD에서 서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시추공을 박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가스가 나왔습니다. 원래 지도로 가면은 롱징이 어디냐면은 여기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왜냐? 너무 가깝다. 여기서 뽑아가면은 일본의 영역에서 있을지 모를 석유가 다 빨려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석유라는 게 땅속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뽑아 올리면은 주변에 있는 걸 다 빨아들여서 같이 뽑아 올라갈 수 있다. 이른바 이걸 빨대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거 하지 마라 해서 중국이 받아들여줬습니다. 여기는 그러면은 우리 안 하겠다. 잠정적으로 우리가 폐쇄를 하겠다고 해서 뚜껑을 덮었어요. 뚜껑을 덮고 나서 일본이 그러면은 우리 돈 들여서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덮었으니 중국하고 일본하고는 공동 개발 구역을 하나 설정을 하자라고 합의를 합니다. 언제? 2008년도에 이 바로 아래 지역에다가 중일 공동개발구역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요. 이 위치가 문제였어요. 이 위치가 뭐 가깝게 보이잖아요. 실제로 얼마나 가까웠냐면은 이게 860km도 아니고 860m 떨어진 거리였거든요. JDG하고. JDG는 그렇게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여기는 개발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일본이 겨우 860m 떨어진 지역에는 그것도 중국에 사정을 해서 중일 공동구역, 개발 공동구역 만드는데 일본이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이걸 만드는 게 말이 되느냐. 860m 떨어진 지역은 가능성이 있고 그 옆에는 이거는 가능성이 없어서 개발을 안 한다는 게 논리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일본 입장에서 이게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고 있는 건지 아닌지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죠.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시간을 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의도가 있네라고 추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한국 정부가 여기 개발하겠다고 지금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일본이 답이 어떻게 오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겠죠. 시간을 끄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경제성이 없어서 안 하겠다고 하는 건지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사실은 매우 큰 변수거든요. 중국이. 왜냐면은 여기 중국하고도 가깝습니다. 멀지 않아요. 그리고 말한 대로 중국하고도 다 한 덩어리로 연결돼 있거든요. 한국이 한 덩어리로 연결돼 있는 것처럼 일본만 이게 끊어놔서 이제 그 일본 땅이 아닌 거지. 옛날의 국제법상으로. 중국도 여기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되거든요. 실제로 1978년도에 여기가 공동개발구역으로 조약을 맺을 때 그때 그때는 이제 중국이 하는 중공이었죠. 중공이 그때는 국제적인 뭐 어떤 영향력도 별로 없었고 힘도 그렇게 지금처럼 강하지 않았으니 한일 양국이 이걸 조약을 맺는데 반발은 했지만은 그냥 지켜봤습니다. 중국이 계속 석유 개발을 이쪽에 석유 유전을 계속 개발하지만은 이 선을 절대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왜냐? 어쨌든 이게 국제적인 합법적으로 맺은 한국과 일본의 국제적인 지대거든요. 공동개발 구역이거든요. 국제법상의 보호를 받는 구역이거든요. 여기를 넘어가는 거는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2028년이 돼서 조약이 끝난다. 그리고 여기가 다 없어진다. 그럼 무주공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은 어떻게 하겠느냐? 중국은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된 의견이 중국은 이걸 반드시 여기 들어온다. 반드시 들어올 거다. 지금까지는 이 어쨌든 국제적인 라인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였었지 없어지면 2028년도에는 분명히 들어온다. 그리고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문제가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말이죠. 8년 뒤에 조약이 종료되면은 일본으로서는 한국에는 어쨌든 국제법상으로도 그렇고 한국으로서는 그냥 국제법으로 이거 가서 조약을 종료시키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버겁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배제하고 일본과 중국이 여기를 전체를 공동개발 합의를 하는 거 아닐까. 일본 입장에서는 여기를 갖다가 한중일 3등분해서 3분의 1씩 나누는 것보다는 한국은 배제하고 중국하고만 해서 2분의 1로 반반씩 중국하고 나누자라는 게 일본의 국익으로 봐서는 더 득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시나리오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일단 지금 매우 잘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금에서라도 더 이상 허송세월하지 않고 여기 우리 들어가겠다라고 선언한 거 마지막 아마 시도가 될 거예요. 이건 매우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거부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다음 시간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말을 하겠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계속 이게 한국 정부의 마지막 승부, 마지막 시도라고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데 정말입니다. 그 왜 마지막인지도 한번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좀 얘기를 드리고 어쨌든 본 방송은 이날입니다. 저녁 8시 5분 김영철 동네 한 바퀴 끝나고 그 시간입니다.